자, 계속 이어서 자, 영업 관리자가 그 현장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관리자의 현장 업무 파악입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주요 업무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 활동. 자, 첫 번째는 조직은 언제나 목표를 중심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 목표 관리가 매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래서 매출 목표는 일단은 자, 전사 매출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사업부 1 쭉 사업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업부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1, 제품 2, 제품 3. 자, 이것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또 나가는 거죠. 대리점 1, 2, 3, 4. 자, 이와 같이 또 대리점에서 나가면 대리점에서 이제 영업사원 A, 영업사원 B, C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내 목표가 여기서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목표들이 다 플러스가 다 되면 자, 이 대리점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고 이 대리점의 목표가 다 달성되면 제품군 1, 그 다음에 이 제품군이 다 합치면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전사 매출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위로 이제 책임자가 있게 되겠죠. 자, 전사 매출을 달성하는 건 이제 사장이겠죠. 그 다음에 사업부는 사업부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별로 나눠지게 되겠고, 세부 조직별로 자, 이와 같이 조직이 됩니다. 자, 이런 목표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달성될 때와 미달될 때, 항상 회사는 달성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미달되면 페널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마치 기어가 돌아가듯이 짜 맞추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것은 그저 팔리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팔리는 구조. 그래서 should be의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해야만 되는 can do가 아니란 이야기죠. not can do, but should b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 관리는 기필코 달성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제품 및 출하 계획, 그 다음에 회사 정책 등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내가 지점을 담당한다면 그 지점에 이 회사 정책과 신제품, 출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그 영업 관리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동향 관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시장에서 내가 얻은 정보를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회사는 영업사원 개개인의 정보를 취합해서 결국은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정책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탄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대리점 및 그 2차 그 브랜치라 그러죠. 이 브랜치에 대한 CS 활동,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그 다양한 루트로 진행이 되죠.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그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종합적인 것이죠. 우리 제품에 대한, 제품도 품질에 대한,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정책에 따른 만족도, 그 다음에 응대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런 항목별 그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되었을 때 고객 만족 수준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되겠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에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여기에 영업사원이 조금씩 다 관여가 됩니다. 제품이 좀 덜 좋더라도 영업사원이 조금 잘한다면, 정책이 조금 그래도 우리 담당 그 영업 직원이 정말 누구보다 진짜 그 잘한다면, 응대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업사원은 이 총체적인 항목 하나하나에 다 관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판촉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회사에서 벌이는 굉장히 거시적인 판촉도 있겠으나 또 영업사원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개별적인 지원 활동들도 있고, 또 이 회사에서 나온 지침이 아니고 영업사원 개개인마다 뭔가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지점 등의 브랜치에 대한 그 자기 활동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판촉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점의 경영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어떤 영업사원을 가장 어떤 영업관리자를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리점이라면. 자, 이건 첫 번째로 돈을 벌게 해주는, 영업사원이 나한테 가장 좋은 영업사원인 거예요. 돈을 벌게 해주는 영업사원이 가장 유능한 영업사원이죠. 자, 그러면 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의미는 뭐냐?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업사원들은 그 여러 지점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는 것을 또 다른 곳에 가서, 저기 갔더니 그 상품의 진열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이 제일 앞단에 그 고객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비교적 고객들이 덜 선호하는 것, 이렇게 진열이 되고 있고, 굉장히 또 제품도 선입선출, 이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 그걸 추천을 해주면, 그런 경우가 있군요.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고객을 판매하는 고객한테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도 주는 방법
있어서도 이 상대방에서 잘하는 점을 또 다른 지점에 이렇게 추천해 줬을 때 대리점은 당연히 이제 당연히 그 관리 수준이 높아지게 되죠. 또 그 영업사원이 속해 있는 조직은 그 대기업 아니겠어요? 그럼 대기업에서 보는 이런 큰 그 경영 지도적인 지침을 그 지점이나 그런 브랜치에 상세하게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적용하게 만들어줬을 때 대리점은 그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활동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이런 활동을 총체적으로 다 합해서 우리는 영업 관리자의 주요 활동 명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대리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리점에서 봤을 때 가장 미흡하다고 느끼는 건 뭘까요? 이것들이 아마 대부분 영업관리자들이 보완해야 될 그런 역량에 해당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고객이 보는 관점에서의 그 나의 부족한 점 이렇게 이해해도 아마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담당자가 대리점에 대한 지나친 소속감을 요구하는 경우에요. 뭐 이 경우에는 그 영업사원은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대리점에서 바라볼 때 대리점은 그 협력 관계지. 그 어떻게 보면 그 모기업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회사 직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그 회사에 그 소속감을 요구하는 건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유대는 중요하지만 유대는 중요하고 유대를 통해서 윈윈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나친 이 소위 말하는 그 회사 직원에 준하는 이런 강요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은 잘한다고 마치 회사의 어떤 소속 부서의 일환인 것처럼 대리점을 상대하면 약간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대리점 입장에서 본 그 지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대리점 체류 시간이 부족합니다. 영업사원이 그냥 막 순식간에 아주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갈 때 뭔가 대리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청취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대답을 해주고 이런 관계가 구축해야 되는데 볼 시간도 없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더더군다나 대답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거 굉장히 대리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신제품에 대한 정보 요거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신제품은 자 일단은 정보라는 게 뭐였어요? 신제품의 출시 시기 그 다음에 신제품의 특징 그 다음에 신제품의 가격 그 다음에 신제품의 중요 세일즈 포인트 이런 것들을 미리 대리점에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리점도 이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잠재 고객들을 미리 그 텃밭을 갖고 놓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팔아라. 이것은 굉장히 그 속된 말로 하면 갑의 아주 그런 횡포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촉 지원 활동. 이 판촉은 궁극적으로 누가 파냐 하면 대리점에서 팔죠. 대리점에서 결국은 엔드 유저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엔드 유저에게 무조건 알아서 팔으라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일단은 큰 틀에서 홍보를 해주고, 큰 틀은 뭐예요? TV나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든지 그 제품 하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인지도를 형성해 주는 일. 이런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한테 일일이 이 제품이 뭐가 좋고 말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주면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게 되죠. 그런데 전혀 TV 광고도 없고 다른 그 광고 매체에 소개되는 것도 없고 이러면 이 대리점은 계속 거래해야 될 필요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한 위협이 다수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능동적인 업무 처리. 이게 뭔가 자꾸 능동적이라는 건 말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일이 내 입으로 요구를 말하게 되면 피곤해요. 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주면 대단히 만족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대리점 관리 실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규칙대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실무에 관련돼서는 지식이 부족한 경우, 공부를 덜한 경우죠. 이 대리점의 그 엔드 유저를 상대하는 대기업의 영업사원들은 매우 디테일하게 그 대리점 관계자들을 컨설팅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가 정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르쳐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고객 만족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건 뭔 얘기예요? 고객 만족 마인드가 뭐예요? Customer is always right. 이게 고객 마인드. 고객은 언제나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 마인드는 꽝인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말로만 존중한다고 하고 CS 평가만 높은 점수를 달라고 하지 실제적인 행동은 결핍되어 있으면 이것은 가장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점주와의 신뢰성 부족.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뭘 한다 그러면 정말입니까? 물어싸고 이런 믿음이 부족할 때 이것은 오래 상대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이건 심각하죠. 본사와 대리점은 서로 밀접하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고받고.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종업원이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이럴 때 안 그렇게 주비주의 이러면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해행위하고 마찬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호간에 전달해주고 피드백이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일어날 때 고객은 대리점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관리상에서
우리 영업사원들은 요 9가지 사항을 무엇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먼저 챙겨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지적한 미흡 판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영업 마케터의 역량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역량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량이 뭐겠습니까? 그 능력이죠. 능력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시점에 적합한 그런 해석을 한다면, 첫째, 역량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방 불가능성.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으면 역량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역량이라고 해요. 고객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일이면서 상대방이 따라하긴 어렵고 또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갖는 이런 역량을 갖는 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량이라고 그러죠. 한 발짝 나아가서는 그냥 역량이라고 하지 않고 핵심 역량이라고 하죠. 그럼 영업 마케터의 핵심 역량은 뭐냐? 다음과 같은 8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리더십. 둘째, 커뮤니케이션. 셋째, 데이터 분석 능력. 넷째, 논리력. 다섯째, 분석력. 여섯 번째, 설득력. 일곱 번째, 현장 실행력. 여덟 번째, 전문적인 마케팅 지식.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느 곳에나 필요한 역량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 역량이에요. 그 공통 역량이라는 게 뭐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역량이죠. 그래서 집단의 목표나 그 내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이게 핵심이에요. 리더를 따라서 움직이는 능력,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 마케터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그냥 따라가고 싶은 것,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영업 마케터의 최고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꼭 저 사람이 가자 그러면 가기 싫은, 이것은 영업 마케터의 역량이라고 할 수 없죠. 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모든 매개 수단이 정말 조목조목 나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이거 뭐냐? 이해가 쉽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절하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에요. 적절한 시기에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참,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첫째, 구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서로 의사 전달이죠.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그야말로
상대방과 나와의 1대1의 대화 또는 전화 대화입니다. 이게 결핍되어 있으면 이건 영업사원 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여기 진심이 담겨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구두에 의해서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야 할 때 기록에 의한 방법이 당연히 선택되어져야 하고 이 선택되어지는 방식은 이를테면 편지, 공람, 회람,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해가 쉽게, 적절한 시기에, 친절하게. 그래서 다소간 여기서 말하는 유창한 거의 아나운서에 버금가는 이런 유창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이 담겨 있으면서 말이 유창하지 않더라도 쉽고 친절하게 그 다음에 정확한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 있어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몸짓, 자세, 표정 이런 신체적인 언어, 제스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 사람의 어떤 몸짓과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일. 이게 대단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조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전달되는 명령이나 지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전달한다고 불친절하게 아무 때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시기적절하게 그 다음에 쉽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내 부하 직원들은 나의 고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로 하급자가 상사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 내에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로 보고가 대표적인 거죠. 보고. 당연히 윗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친절하게가 아니고 부드럽게 공손하게 이게 핵심이죠.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공손하게 전달하는 것이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이거는 구성원이나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마찬가지. 이것도 요 상사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공손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에요. 데이터 분석 능력은 영업 마케터는 여러 데이터를 다루게 돼요. 이를테면 매출액. 그 다음 이를테면 주문 건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수 없으면
첫 번째는 제일 불편한 게 시간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오가 발생돼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엑셀. 뭐든지 엑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엑셀 플러스 시스템 운용 능력이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주문 시스템, 발주 시스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류 배송이나 이런 서플라이 체인지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SCM 관련된 시스템 전반을 용이하게 다룰 수 있는 IT 기반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IT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논리력이에요. 논리력은 뭐냐? 자, 논리적 형식에 적합한 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합하는 추리나 또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논리력은 논리력이 부족한 사람은 영업력이 없어요. 왜냐? 영업력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상대방에게 침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사죠. 구매가 일어나는데 저 사람이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상품을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리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엔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사물의 현상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요체는 뭐냐? 이거는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는 해체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밥에 있는 걸 종류별로 딱 드러내요. 콩, 팥, 흰쌀, 검정쌀. 또 한 사람은 그냥 뭉뚱그려서 한 숟갈 딱 먹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밥인데 이 사람은 밥이 셨다. 밥이 셨다 이거죠. 밥이 셨다. 이 사람은 이렇게 딱 먹고 팥이 셨다. 이 팥이 셨다고 말하는 건 이걸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뭉뚱그려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체해서 보면 바로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설득력이에요. 설득력. 자,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을 우리가 설득력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뢰는 설득의 핵심 요소다. 저 사람은 항상 믿을만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견해를 밝히고 주장을 하면 상대방은 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따르죠. 근데 내가 두 번, 세 번 신용을 상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다져진 인간관계는 설득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끈끈한 관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다소간 좀 황당해도 이 사람이 말하면 오랜 관계 속에서 다져진 신뢰는 이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쌓여져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 결국은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을 말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듣고 싶은 걸 하라.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뭘 해도 성공합니다. 연애를 해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를 해도 성공하고, 또 뭘 할까? 사업을 해도 당연히 성공할 거예요. 그 다음, 성공적인 설득은 상대가 내 메시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데 있다.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을 움직여라, 이런 이야기죠. 상대방을 움직여야 돼.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영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힘, 매우 중요하죠. 강제하거나 거듭청하지 않아도 이거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사세요 하면 그냥 땡빛으로도 사고 싶게 만드는, 이게 나에 대한 믿음이고 내 능력이죠. 그 다음, 자기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남을 설득시킬 생각이란 애당초 마라. 자기가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설득 없이는 남들은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나를 먼저 설득시켜봐라. 이렇게 말하면 나 같으면 설득되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대화의 99%를 상대방의 관심사를 두라. 그만큼 설득력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습관, 취미, 관심사에 대해서 매우 잘합니다. 상대방의 습관이나 상대방의 취미나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고개를 저쪽으로 돌렸다가도 다시 점점 가까이 오죠. 그러나 나의 습관, 나의 취미, 나의 관심사를 위주로 한다면 점점 멀어질 거예요. 물론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듣는 척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용만 하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적인 영업 마케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행력이 되겠어요. 현장 실행력. 뭐든지 실행력이 없으면 이것은 전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실제로 행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목표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행력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굉장히 실행력이 대단해. 실행력이 대단해. 이런 말은 저 사람은 마치 불도저 같아. 이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길이 곧 성공의 길이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열정과 추진력. 자, 여기서 하나의 격언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없어요. 끝을 내는 자가 프로다. 결국은 프로는 끝을 내는 자입니다. 결국은 일이 시작만 있고 마무리가 없는 자. 이건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시작만 있고 마무리를 못하는 자. 시작하면 어떤 건성을 가지고라도 끝을 보고야 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영업 마케터입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컨센서스. 그래서 리더의 그 실행력이 강한 리더의 특징은 구성원들에게 실행 열의를 불붙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규모의 응집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성원들의 실행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역량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역량을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뛰어나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영업 마케터 이런 교육을 부하 직원들이나 다른 그 영업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대리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부 좀 하세요 이럴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줘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그런 필드로 이 사람들을 몰아넣는 그런 방법이고, 내가 10마디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역량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인정해주고 그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10명 중에서 7명은 무려 3번 이상 실패를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불능의 이런 사회가 되기가 쉬운데, 그거는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을 원초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 도전했을 때 실패의 사례를 다음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우린 지금 말로만 그런데 실패하고 나면 다시 재기불능의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지속적 자극을 통한 실행 강화. 사람은 말이에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열심히 해야지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작심 2일째 되는 날, 너 그거 잘하고 있지? 야, 그거 기필코 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고치를 해주면 3일째 포기할 사람이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다. 다시 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기대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이 용기가 인큐베이팅 되고 그래서 다시 동기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지속적 자극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피드백하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업 마케터의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하면, 자, 업무가 매우 다양합니다. 영업 마케터는. 영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꼽으라면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꼽겠습니다. 여기 있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마치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여기 지휘자처럼 여기서 그냥 손을 들고 어떻게 이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조직이 좋은 훌륭한 마케터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관 부서들의 업무를 브랜드 아이덴티티, 동질성이죠. 회사는 조직은 동질성을 가지고 나갈 때 힘의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는 리더십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 리더십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리더십으로 구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논리력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듣고 나서 그 다음 과정으로 그 비즈니스 마케팅 과정을 추가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 비즈니스 마케팅 과정에 가면 엑셀을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마케터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고객을 청별하고 여러 가지 조사 분석 등을 하는 마케팅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데이터 분석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은 매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분석력, 설득력, 현장 실행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까 다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된다면 이런 두 가지 능력,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분석 능력과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그 능력들이 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영업 마케터, 즉 영업 관리자가 가져야 될 그런 능력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너무 많은가요?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 그 관리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이 한 항목 한 항목이 주옥 같은 진짜 필요한 그런 그 핵심 역량이구나 이걸 저절로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직업의 꽃은 영업입니다. 영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기획부서에 하더라도, 연구소에 근무를 하더라도, 마케팅 기획을 하더라도, 또는 생산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또 구매부서, 또 물류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영업의 과거에 경험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업부서에 배치가 된다면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영업부서에 배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나를 꼭 영업부서에 한번 보내달라고 꼭 제 일지망으로 영업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에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영업에서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그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그런 경험으로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